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와 더불어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런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덩달아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다는 점이 큰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오를 수 있을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좀 해드릴 텐데요. 함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2,400선 안착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은 2,400선 위에서 좀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상승을 해줬는데 0.42% 정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93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장중의 흐름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장중의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는 분이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서 이제 구글 비롯해서 일시적 고용 중단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다 보니까 상승폭이 일부 제한된 것은 있지만 여전히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마찬가지로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간의 연준의 공포, 즉 이제 과감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악재를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의 영향들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굉장히 달러 강세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현재 기업에 있어서는 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타 국가들, 즉 이제 유로존을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까지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이 현재 증시에서의 해석입니다.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연준에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제 유로존을 비롯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약세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3대 증시는 모두 이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15%, 그리고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와 4.6% 가량 높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도 가장 상승이 높았던 섹터는 이미 소비재, 그리고 IT, 에너지 섹터, 그리고 뒤를 이어서 통신 섹터가 상승이 높았고요. 반면에 이제 좀 하락이 좀 폭이 높았던 섹터라고 하면은 그간 상승을 좀 높게 했었던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매물이 출현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요 지표들 발표가 되게 됨에 따라서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6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또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5개월 연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2년 내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악재성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즉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매물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어떤 경기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최근 천연가스의 의존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새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기후재난과 같은, 즉 이제 태풍을 비롯해서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를 해서 2, 3억 불 가량의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멕시코만에 이제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또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풍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소폭의 움직임이 좀 보일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가격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대출우대 금리, LPR 금리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동결이 된 상태고요. 1년물 같은 경우에는 3.7%,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 4.45%로 여전히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리를 동결했다는 점들은 현재 이제 반달러 현상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환타손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제 강하게 금리를 연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도 이런 어떤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자산을 운용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는 조금 다소 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경기 자체에 대해서 아직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전히 중국의 이제 중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동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제로금리 상태를 이제 종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0.25%포인트는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유로존 내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영국만 하더라도 지금 4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에서 머물 것인지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인상폭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일본은행에서는 이제 금융정책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기준금리 결정이 또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금리를 좀 낮춰서 좀 진행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으로는 이제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7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최근 이제 경기 선행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 침체 구간, 즉 이제 다소 둔화해서 침체로 넘어가는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가올 새벽에 발표가 되는 기수들을 살펴보시면서 내일 종목에 대한 대응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로는 이제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개정이 또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법인 최고 세율이 또 25%에서 22%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콜드체인 의무화가 또 진행되다 보니까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이 또 개정이 되는데 이는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던 콜드체인 시스템을 이제 의무화 도입을 하게 되면서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제품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의 부담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국내에 이제 상장되는 종목은 이제 루닛 신규 상장도 예정돼 있고요. 이제 레드로버가 또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으니까 관련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또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KB금융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니언 퍼시픽, AT&T, 트래블러스 컴퍼니 그리고 누코와 같은 철도, 철강 그리고 통신,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앞서 짚어주신 이슈들 중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현대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등이 상승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예정일이 오늘이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 현재 0.04%, 코스닥은 0.28% 강보합권에서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어디까지 그 상승폭을 좀 키워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0.5% 내외의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외에는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큰 트리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달러, 환율이 제일 지금 중요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환율 방향성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인 만큼 이 환율에 대한 좀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약간의 좀 상승하는 업종이 좀 우위에 있는 코스피 상황이고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섬유의복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일정 실업이 4.44%, FNF가 지금 2.14%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전방이 지금 0.87%, 인디F가 0.6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다시 한번 높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6월에 소매 판매도 4%대 또 올라가는 현재 상황에서 이 지금 섬유 의류 그리고 또 화장품 이거에 대한 여기 쪽에서의 소비재 관련주들의 실적 추정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 봉쇄가 좀 장기화되면서 매출에 좀 큰 타격을 좀 입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소매 판매 지표도 괜찮고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반등세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대동전자가 지금 14.84%, 삼성전기가 2.15%, 삼화전자가 2.0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외에 지금 현재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1.32% 그리고 이 지금 한국 PSL이 1.0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대우플러스가 2.68%, DSR이 2.19%, 금비가 2.11%, LG화학이 좀 2.85%, 그리고 KR모터스가 1.72%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A리츠가 2.46%, CJ CGV가 1.92%, 컨텐츠리 중앙이 1.38%, 신세계 IS가 0.0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업종보다 약간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웨어 관련 기업들의 좀 상승세가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아 데이터가 좀 상한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자인증이 6.4%, 트윗이 5.43%,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4.71%, ITIG가 3.98%, 마이더스 AI가 3.39%, 유비케어가 2.75%, 비트나인이 2.6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금융 기업들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인베스트먼트가 18.78%, 푸른저축은행 3.86%, 그리고 지금 스펙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교보 고호 스펙 1.84%, 대진밸런스 제10호 스펙 같은 경우도 1.5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문화 이런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리소프트가 24.53%, 그리고 위지역 스튜디오가 4.23%, 애니플러스가 3.62%, 자이언트 스텝이 3.13%, 파라다이스가 2.77%, 레몽레인이 2.61%, 그리고 에피센터가 2.3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캠프가 4.18%, 넵튠이 2.72%, 아이스크림 에듀가 1.68%, 양지사가 1.63%, 예림당이 지금 1.5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텔레콤이 6.17%, 인포뱅크가 1.08%, 한국정보통신이 1.04%, 와이어블이 0.76%, 라이트정보통신이 0.2%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디지털 컨텐츠 기업들도 오늘 좋네요. 컴퓨터홀딩스가 3.65%, 넥슨게임즈가 2.96%, 조이시티가 2.15%, 플레이비드가 2.12%, 드라곤 플라이가 1.91%, 컴투스가 1.72%, 다나리 1.62%, 로브로가 1.4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요. 이 건설, 주명 건설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이 좋은데요. 신원종합개발이 9.85%, 이화공영이 3.37%, 그리고 일진파워가 1.5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신원정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유니리우스 개발이죠.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면서 장초반에 이런 이슈로 좀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의 상승하는 기업들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1.65% 상승세, 그리고 LG에너솔루션 0.39%, 그리고 이 네이버가 1.42%, LG화학이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0.49%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은 0.12% 하락세, 현대차가 0.53%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 1.65%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트로메디케어 0.99% 하락세.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2.18%, LNF가 2.4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1.66% 하락세, 카카오게임즈가 0.78% 상승세, 펄어비스가 1.33% 상승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0.62% 하락, 알테오젠 1.30% 하락, 시젠이 3.68%의 하락을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젠은 오늘 좀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그런 주가 상승력, 관련주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상승력은 지금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코로나 관련주에 의한 지금 현재 종목들 선별 전략, 그리고 이 슬림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시젠도 괜찮았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58% 이상의 상승세였고, 휴마시스도 8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치료제약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2년 동안의 데이터가 쌓인 현재 상황에서 약간 치명률이 좀 낮춘 상황에서 어떤 변별력을 좀 예전만큼의 각보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시즌 외에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 바로 넥슨게임즈가 지금 현재 3.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차분한 분위기로 시장을 좀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시장 브리핑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뚜렷한 상승 섹터나 업종이 없는 가운데 좀 치고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네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25%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고 섬유의복 쪽에서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지금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볼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이어갑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종목에 대해서 이 매매 시그널을 잘 잡아주시는데 함께 종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크게 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지난 간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안정적인 이제 실적 때문에 안돌 LD 흐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수익률로 연결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노란톡방에서는 내일 수익률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오늘 잠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특징적인 내역들을 보시면은 이제 출산 장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먼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 컴퍼니 낙폭화대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 컴퍼니 장중 늘림목이 있으면은 현재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적인 요소를 보면은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5일선이 땅바닥 찍고 돌파 후 눌림목에 해당이 되죠. 눌림목 에 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이제 중심만 보여준다면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가방 컴퍼니도 약간 이제 비싼 위치에 와 있죠.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21선이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여기는 쓰리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시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터수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다올 인베스트먼트나 이월드나 이런 틈새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뮤직 스튜디오, 그다음 이제 덱스터 이게 이제 3대 대장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61선 타고 올라와 주고 있고, 그다음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좀 있죠. 그다음에 뮤직 스튜디오 이게 3대 이제 제작사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현재 그리고 한번 관심 있게 가질 종목이 뭐냐면은 맥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맥스는 AR 글래스 쪽에서 제가 빅사이클에서 대장주로 탑픽으로 형성이 되는 어떤 흐름들인데 여기서는 오늘 완만하게 61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21선이 이제 땅바닥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현재 AR 쪽은 메타버스 쪽은 넥스트, 그 다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4차 산업 주도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AR 글래스 쪽은 넥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쪽에 좀 해당하는 종목을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넵튠 그다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넵튠이라는 종목이 빅사이클에 대한 탑픽 종목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섰고 고점 대비 5일째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주도주에서의 어떤 그 메타버스 쪽의 강세 모습, 그 다음에 AR 글래스 쪽의 강세 모습 이런 부분이 먼저 시장의 주도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유행병, 코로나 유행병 이런 부분들이 돌면은
온라인 쪽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쪽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재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오늘 아쉽게도 현재 일동제약의 하한가를 좀 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빅사이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천연물 치료제 불패 신화하면서 일동제약하고 국전약품은 천연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의 조치를 내렸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기반으로 천연물 치료제 기반으로 해서 3가지 종목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 부분들이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그다음에 한국BNC,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보시면은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차트의 이제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5일선이 행보를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하면은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힘이 강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상승을 하고 현재 어떻게 되냐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났는데요. 전체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 차원에서 보면은 10분의 1 토막이나 말씀드렸죠. 10분의 1 토막의 공통된 종목을 딱 3가지를 찍어줬죠. 신풍제약 고점 대비 이제 10분의 1 토막, 그런 낙폭화되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상승 가속을 달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고점 대비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이 67,000원에서 6,700원까지 빠졌던 한국BNC의 어떤 흐름들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점에서 급등하고 숨구르기 하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S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마지막으로 천연물 쪽의 흐름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큰 이슈,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치료제 FDA 신청이 남아있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을 나는 것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5일째 행보를 하고 있죠. 현재 패스트트랙 신청 때문에 이제 상승 가속 구간이 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주목을 하고자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연물 치료제 쪽에 대한 흐름들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 쪽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재 백신 관련된 부분 탑3를 공개를 좀 했었죠. HK인후엔, 차백신 연구소, 진원생명과학,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매우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은 1, 2, 3, 4, 오늘 5일째 했던 조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HK인후엔, 차백신 연구소, 진원생명과학 중에 탑픽 종목을 진원생명과학도 이번 주에 제시를 좀 했고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으로 현재 진단키트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진단키트 쪽에 대부분 다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데, 유일하게 조정이 되면서 아직 크게 시세를 내지 않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테마까지 같이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미코바이오미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 급락에 대한 절반까지 올라가고 절반에서 행보를 하다가 저항에서 조정을 보이냐, 저항에서 돌파를 보이냐 하는 기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현재 출산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토스 관련된 종목, 이런 그 틈새 테마의 종목군,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의 흐름, 이런 쪽의 흐름이 거의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별도로 바이오 쪽과 같이 메타버스하고 바이오 쪽이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대장 섹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 섹터에 대해서만 거의 집중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도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합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6거래일 만에 2,400선을 넘겼지만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장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22% 오르면서 현재 2,30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26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06억 원 담아냈지만 기관이 홀로 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의 삼성전자 전일 대비 1.32% 오르면서 현재 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대비 0.91% 소폭 오르면서 38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세주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89% 오르면서 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대비 0.49% 그리고 0.11%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85% 올랐고요. 현재 가격은 25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DI, LG화학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모두 소폭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1.11% 오르면서 현재 가격 5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0.15% 소폭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죠. 현재 791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홀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06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큰 폭으로 6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인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대비 1.7% 그리고 HLB가 전일 대비 1.6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레비움과 LNF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LNF가 전일 대비 2.41% 오르면서 현재 가격 22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전일 대비 1.36% 오르면서 5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2.28% 그리고 첨부가 0.35% 오르면서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 그리고 시젠은 이 4%가 넘는 큰 폭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 현재 가격 4만 4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업 투자 관련된 이 기술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전일 대비 14%, 장이 시작하자마자는 19%까지 오르는 저력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 3,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올 같은 경우는 토스의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토스가 이번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토스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의 다올 인베스트먼트 가격 상승도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전히 관련주들 큰 상승과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M2N 같은 경우가 전일 대비 0.12% 소폭 올랐지만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5.75%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1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블루베리 NFT 현재 가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블루베리 NFT 전일 대비 5%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52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 주들입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도 해당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개장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반도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2.57% 오르면서 현재 가격 13,000원 가져가고 있고요. 가온칩스도 3.35% 오르면서 2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넥스칩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36% 오르면서 1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개별 종목들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페스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1.03% 오르면서 19,000원대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고가 19,650원대까지 터치하고 현재는 19,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헬스케어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1.2%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4,0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1.45% 오르면서 6,2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전일 대비 0.35%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5,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5%의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은 7,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12% 소폭으로 하락 전환되면서 현재 가격은 8,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일동제약과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오노기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 보류 소식에 하한가를 가면서 일동제약도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7,400원 선까지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승인 보류 소식에 오늘은 아무래도 하한가로 마감될 것 같다라는 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특정한 테마나 업종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이슈들에 대응이 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짚어보지 않았던 특징주 중에 움직임이 포착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자발적 실천을 독려한 가운데 이 교육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종목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메가 MD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순서대로 좀 보면 메가 MD를 필두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가 MD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다양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온라인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재택과 관련된 교육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면서 원격 진료나 혹은 이러한 부분들까지 온기가 옮겨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교육 온라인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종목들 지금 상승폭 위주로 보자면 메가 MD가 필두고
YBM넷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애니눅률 등의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대성홀딩스부터 대교까지 모든 종목들 지금 현재 교육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좀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를 자세하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원투수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뉴스들이 뜨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사부님과 연결하는 이 시간이 늘 약간 변곡점처럼 움직이는 모습인데 시장 분위기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일단은 좀 전에 교육주 막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참 제가 바보 같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오늘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오늘까지 학교를 가고 방학을 해요. 근데 이 교육주가 저렇게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다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다시 확산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 그 학원을 다시 보내기가 조금 그 꺼림칙해지는, 불안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온라인 학원,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교육주가 뻥 하고 가는 거 보고 아이고 내가 아직은 아빠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교육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상당한 강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방학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아이들 친구들 보면 로블록스 같은 그런 게임스럽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많이 이용하는 걸 보면서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넥스트, 그죠? 그 다음에 넥스트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교육주와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형주 온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아까 24도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에서 현재 28도. 그런데 코스닥은 37도죠. 그래서 아까 교육주랄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랄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코로나를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게임이라도 해라. 이런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학이 되면 방학 관련주로서 게임주도 한 번씩은 올라갑니다. 많이 덥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기업 실적이 좋아야 지금부터는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도 실적들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테슬라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부분들과 테슬라가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거나 좋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테슬라는 참 약간 깡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차값을 마음대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당신 차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 얼마에까지 가격 올려버릴 건데 사실래요?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참 이익을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 실적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뭔가가 지금 우리가 한계에 좀 부딪혀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미국의 넷플릭스나 혹은 그 동종 업종 관련된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했듯이 오늘도 우리도 약간의 온라인적인 혹은 IT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콘텐츠 쪽 부분들 혹은 그런 쪽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어쨌든 대형주 27도, 코스닥이 37도이니까 오늘은 중소형주나 코스닥 중심으로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플러스를 내면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이슈를 다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에서의 움직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쯤에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가 앞두고 있죠. 사실 지금
다른 여타 국가들 발표되는 부분들도 보면은 지금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뭐 8%대, 9%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ECB도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의 그 결과값을 보고 그 다음 대응하자라는 조금은 관망세 심리도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보통은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7시부터 장이 열려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장 중에 우리나라가 열려 있는 장 중에는 우리나라 선물 지수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연동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완벽하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환율이 우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보통 9시 반, 9시 40분 요 부분들에서 변화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변화가 생겨서 1315원 때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 하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코스피이고요. 얘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그나마 좀 더 잘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상방에 조금 걸려져 있어서 오늘 하루는 사실은 오늘 미국 시장 끝나는 걸 보면서 2420포인트, 2422까지가 제가 보는 1차 목표치거든요.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들로. 그래서 위에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0도 지금 못 넘어가고 좀 있어서.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선 자리 그러면서도 약 2375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거기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가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툭 튀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아직은 목표치 2422포인트 거기를 돌파할 때에 또 한 번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스시가 움직임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2450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런 상승들을 엄청나게 이제 큰 상승 이제 완전히 대세 상승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저는 2422포인트 이상부터는 다시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교육주가 갈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랑 이제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업사부님. 늘 그렇지만 방송에서 종목 잘 잡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장 속에서 이렇게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종종 있는데 업사부님이 좀 그렇다면 다음 스텝으로 눈여겨보는 종목들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콘텐츠리 중앙도 목표치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끈기 있게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얘기를 한번 점검해드리고 오늘은 맵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주는 이미 너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가 MD가 상한가 이미 들어갔고 YBM랩도 25%, 아이스크림 에듀, 뭐 엔니 능률 뭐 등등등 너무 급격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쪽을 지금 막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같이 힘을 쓰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벌써 18%대까지 올라가서 많은 저항대를 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반, 40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정도의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같이 비슷하게 대량 거래를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 같이 힘을 써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지금 요 녹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 21,000원대의 그 저항을 어떻게 뚫을까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의 거래량이 지금 현재 85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 주, 뭐 사실 지금 시간대라면 저 정도 거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거래 이상만 거래량이 도출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시 40분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뚫어주게 된다라면 다음 저항 때는 대략 한 23,000에서 24,000원 구간에 좀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우리가 24,000에서 23,000원 구간으로 좀 보고 오늘 이 테마가 계속해서 형성돼서 방학되고 뭐 아이들 좀 더 보고 그다음에 맥스트라는 종목은 산업적으로도 메타버스가 진행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뭐 게임스러운 뭐 그런 메타버스 세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술을 우리가 실현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맥스트를 좀 설명드려봤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목표치는 24,000원 정도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이 이탈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면 손절로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저 종목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코스피, 코스닥 부분들에서 상당히 큰 하락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분들에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승이 조금만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만 더 평안해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사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주를 필두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맥스트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